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공 선배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자, 페이지 오늘 거기 책 한 권만 김영숙 보살님 좀 갖다 주십시오. 아니, 보살님 가시. 금요일 교재는 이말 한마디로 합니다. 예. 아, 127쪽이요. 청정본심, 해말숙한 마음. 그거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오늘 또 진도 나가는데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빛깔도 거기서부터요. 자, 시작. 빛깔고 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특해. 이거는 하늘과 땅을 앞에 서 있어. 성을 내려면 성을 내, 춤을 추려면 춤을 춰.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 방법이 벌어져. 한 생각을 보면 일체 방법이 보여져게. 이런 우리를 알았어.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피는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방법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는 온 마음을 가져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이 좋다 하면 가만히에 들어앉아.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땅을 보고 생각해. 그러면 다른 생각이 벌어져. 꽃의 감초가 인줄 몰라. 꽃의 감초가 피었는지 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본래로 청정한 마음에서 와. 나는 청정을 해말시라고 skriv니다. 해말시하는 마음에서 와. 예, 해말시하는 마음이요. 해말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 해도 좋고 소식이라 해도 좋아. 이런 이론을 고쳐 모든 것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고쳐. 어째서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까? 찾으려고 해도 없어. 그러니 이름이 없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말로 모르는가? 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름이 있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름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보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봐도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보는 것이 있어. 생각하는 놈이 있어. 애들이 등록금 달라 하면 등록금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건 무엇이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놈이 있는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없는 데서 사는 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우선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냥 보면 들어앉고 들으면 들어앉고 감촉하면 들어앉고 그냥 들어앉다가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 동시에 그냥 거기에 들어앉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 들어앉고 들어앉다가 볼일을 다 보죠. 그래서 몸뚱이를 보면 몸뚱이구나 이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몸뚱이를 보면 아예 몸뚱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만약에 뭐 내가 뭐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아 좋구나 싫구나 이렇게 하면 그 당처가 다 성품이 없는 거죠. 비었으니까 그러면 좋은데 좋다 하면 좋다는 데 들어가서 더 좋아지려고 그러고 싫으면 싫은 데 들어가서 자꾸 내치려고 하고 이러니까 고리를 끼고 또 고리를 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이 뭐가 없다고 했죠?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텅 비었어요. 그 당처가. 자체성이 없어서.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다든지 싫다든지 또 꽃이다 뭐 이런 것 다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이죠. 어디서 이런 것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빈 것은 빈 것이나 헛것은 헛것이나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청정, 본심, 우리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는 걸 찾아보세요.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찾아보자면 정맥이라. 우선 여러분이 눈을 구경 못했죠. 제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눈이 없어? 이렇게 보면 내 눈이 뻔히 보이는데 하지만 그건 거울에 비친 하나의 환상이지 어찌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냐 말이에요. 글쎄요. 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김영숙 보살님은 자기 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강보련 보살님은 자기 눈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봤지요. 그냥 제가 볼 수는 없지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맞아. 정말 그 눈일까요? 맞지. 그냥. 그래서 예, 자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김광현 보살님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자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얼굴 본 적이 있냐고요. 거울을 통해서 보지요. 거울에 비친 것이 진짜 날까? 진짜 내 모습일까? 지금 우리의 현재의 입장에서는 내 얼굴이다 이렇게 하죠. 내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눈이고 귀고 이런 이목구비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나는 내 눈을 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보잖아? 볼 때는 보는 자리는 드러나지가 않지요. 뭘로 드러날 때는 뭐예요? 전부 모습으로 드러나죠. 모습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칠판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칠판을 보는 자리는 드러나지 않고 칠판을 그냥 보는 거지요. 칠판을 보면 칠판을 보는 자리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리는 잊어버리고 칠판만 보지요. 칠판만 봅니다. 우리 이제 우리도 다 현대 교육을 받았는데 참 이것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눈이 보는 거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칠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칠판을 보는데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드니까 어렸을 때는 눈이 너무 시력이 좋으니까 그랬는데 칠판은 좋은 거 그 글자 잔글씨 있지 않습니까? 잔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되게 나쁘면 잔글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또 어떤 거는 막 합창이 돼 있죠. 이게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보는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습니까? 보는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눈의 이 기능에 따라서 눈이 이제 이게 자꾸 변하지요. 기능에 따라서 잘 보일 수도 있고 못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는 자리는 잘 보이나 못 보이나 상관이 없지요. 저는 또 그걸 의문을 제기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하면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럼 그때 아는 자리는 어디로 갔나? 마취할 때 우리 모르잖아요. 쿨쿨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할 때도 그 프로포폴을 이렇게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기 기억을 말하자면 뭐라고 하나 그걸 없앤다고 하나? 그 시점의 기억을 없애는 거라고 하대요. 그게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아픈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경숙 씨, 만약에 나도 수술을 받아봤거든요. 수술 전에는 꼬집으면 알고 다 뭐 째면 아프지요. 근데 마취를 딱 시켜버리면 몰라요. 몸뚱이 완전히 고기 덩어리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 딱 올려놓고 의사 선생님이 막 요리를 하시잖아요. 수술을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깨어나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의 상품자리는 우회되는 거야. 내 몸뚱이가 완전히 마취를 시켜놓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배 째갖고 간을 드러내고 이래도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자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모르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마취를 시켜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면 마취를 깨도 사라져 버리겠죠. 그 자리가.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마취를 어떤 법칙에 의해서 몸에 이 마취를 하면 그것이 이제 몰랐다가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것이 풀어지면 또 알게 되죠. 뇌도 말입니다. 우리가 뇌 문제도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뇌 문제도 되게 어렵거든요. 모든 것을 다 뇌에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뇌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뇌는 말하자면 연락 통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의 통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손으로 이 마우스를 집으려면은 손으로 집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눈으로 마우스를 집을 수는 없거든요. 손으로 집을 수 있지.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모든 이 동작이나 이런 그 감정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료의 컴퓨터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죠? 컴퓨터 생명이 있는 거 아니죠? 컴퓨터 생명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조합을 해서 답을 턱 내거든요. 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를 막 조합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뇌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러고 그쪽에 들어있는 기억이나 그 능력이나 그 말하자면 기억의 창고들이 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전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다면은 그 작동 못 하지요. 그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제대로 못 나오고 엉뚱한 자료를 자꾸 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하나의 기관이다. 이렇게 먼저 딱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관이니까 우리가 다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쓰거든요. 뇌도 어느 부분에 손상을 가하면 육체적으로 이게 오류를 범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죠. 오류를 범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자리, 본래의 그 자리는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이를 없다가 있을 수 있고 있다가 없을 수가 있으나 그 자리는 여여하기 때문에 본래 여여하기 때문에 없는 인연이 오면 없는 인연을 놔두는 것이고 있는 인연을 놔둘 때는 인연이 인연을 놔두는 것이거든요.
저는 수술을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확연히 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해봤거든요. 수술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한숨 자고 나면 수술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 하더라고. 또 편안히 안 가지면 어떡해. 이미 수술대에 올라와 누웠는데 걱정하지 마시소. 잘만 해주이소. 내가 그랬는데 그래갖고 하나 둘도 못 세겠대요. 이게 세라고 그러대요. 하나 둘 하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둘 겨우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깨면서 이제 내가 그 마취가 될 때 내가 깨면서 반드시 깨는 순간에 내가 화두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취를 당한 거죠. 그래서 깨면서 그 화두를 잡았어요. 우리 그 새말귀를 잡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마취를 당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이 달라졌냐? 만약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마취할 때 사라진다면 깼을 때 그 사라져 버려야지 다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 도반 중에 그 각막 이식 수술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 사고로 다쳤어요, 눈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각막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막을 했는데 눈이 잘 보였단 말입니다. 잘 보였는데 각막을 다쳤어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막을 다친 거죠. 다쳐서 이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다시 각막 이식을 해서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는 놈이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없다가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각막을 다쳐서 이런 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물건을 구별하거나 색상이 있는 거를 보지는 못해도 뭐는 봤습니까? 각막을 다쳤을 때 뭐는 보았습니까? 검은 거는 봤지 않냐? 네, 검은 거는 봤지 않냐? 검은 거는 보지 않아요. 검은 거 본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김영숙 보사님. 검은 거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빛이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밤중에 깜깜하고 빛이 없을 때는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지요. 안 보죠. 무엇을 안 봅니까? 무엇을 안 봅니까? 빛이 없어서 이런 물건을 식별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식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는 어떻게 압니까? 네. 보는 거는 본다고 하지만 깜깜해서 안 보일 때는 진짜 안 보이네 이러거든. 안 보이는 거를 보지 않냐고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눈 뜨고 안 보십시오. 뭐가 보이나. 그래서 다음 법회 시간에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임순자 보살님은 아시죠? 뭐가 보이는지? 네. 그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기 김영숙 보살님이 처음 오셔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빛이 있어서 이렇게 식별하는 거는 보인다고 하고, 빛이 없을 때, 깜깜할 때는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안 보이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보이는 거는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눈이 깜깜할 때는 못 봅니다. 근데 적외선 카메라는 깜깜할 때 보이거든요. 우리 그 첩보 영화 같은데 또 군인들 이렇게 저기 깜깜한 밤이나 저번에 어디고 이북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그 열상 카메라로 이렇게 다 찍은 거 있대요. 그래서 깜깜할 때 그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눈의 환경은 빛이 없으면 못 보는 환경이라, 인연과 조건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뭐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잘 모르겠죠. 자, 지금은 소리를 듣습니까? 제 말 소리를 듣습니까? 지금은요? 안 들었죠. 다시 해볼게요. 지금은 소리가 나지요? 소리를 듣죠? 지금은요? 안 들려요.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모습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소리가 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져요. 그지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소리가 있어. 지금. 또 인연과 조건이 없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없을 때도 김광현 보사님 들어요, 안 들어요? 소리 없을 때 안 듣습니까? 한번 우리 해보죠. 지금 소리 없지요? 네. 소리 없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서 소리가 있다 없다 하는 거하고 듣는다 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한다라는 것은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소리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고, 이게 보는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보는 놈은 빛이 있어도 보고 빛이 없어도 보고, 또 눈에 이상이 생겨도 보고 이상이 안 생겨도 보고. 어제 울산도반님들 이해하시죠? 네. 여기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고,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하는, 보고 듣고, 생각이 있을 때도 있지요. 생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생각이 있을 때도 초롱초롱하고 생각이 없을 때도 초롱초롱하거든. 생각이 없을 때 멍합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초롱초롱해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성성적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생각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생각이 없을 때도 생각이 없는 것 성성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지금 있는데 깜깜한 데 가면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깜깜한 데 가면은 뭘 봅니까? 깜깜한 데 가면 깜깜한 걸 보지 않냐고요? 깜깜한 데 가면 깜깜한 걸 보는 거고,
빛이 있는 데 가면 빛이 있기 때문에 환한 걸 보면서 일체 사물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데 가서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능엄경에 그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죠. 이렇게 두 가지를 법문을 하셔요. 보고 듣는 데 따라. 오늘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요거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두 가지를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데, 자, 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보는 성품. 너희들이 보느냐, 이렇게 이제 빛이 있을 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눈먼 사람은 무엇을 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은 못 봅니다. 이렇게 하지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요? 눈먼 사람은 뭘 봅니까? 예, 깜깜한 걸 보지 않냐고요. 눈을 감으면,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김영숙 보살님. 뭐 보입니까? 눈 감으면 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깜깜한 걸 보지요, 지금. 깜깜한 줄 아니까, 지금. 깜깜한 걸 보고 눈을 뜨면 구별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사물을 구별한다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깜깜한 걸 보지 않냐. 그래서 보는 거는 깜깜할 때나 빛이 있을 때나 본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은 있고 없는 거에 상관없이 본다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울라 존자에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종을 땡 쳐요. 듣느냐? 이렇게 듣습니다. 너 종 소리가 싹 사라졌어. 듣느냐? 이러니까 안 듣습니다. 이러거든. 종 소리 싹 사라지니까 안 듣습니다. 또 종을 땡 치신다. 듣느냐? 하니까 듣습니다. 종이 또 딱 사라지니까 안 듣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땡 칠 때는 소리가 있는 거지요. 소리가 있는 거지요. 또 종소리가 끝나면 어때요? 소리가 없는 거지요. 소리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요. 없다가 또 생길 수 있지요. 소리는 그렇지요. 그런데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 없는 걸 듣지 않냐. 소리 없는 걸 듣기 때문에 이 소리가 없구나 알지 않냐고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점이 참말로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구나 이래.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내구나 이러거든.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숙 보살님도 김영숙 보살님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몸뚱이구나. 소리가 있구나. 소리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딱 각색을 해가지고 내구나. 내 아닌 것은 아니지. 내 관리물이지. 근데 진짜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습이 없어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인연과 조건이 없을 때도 여여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습은 왔다 갔다 하지요. 모습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막 물결이 치면서 물거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저번에 거기 갔을 때, 진화 갔을 때도 그렇고 양양 갔을 때도 이게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바위가 있거든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바위에 부딪히는 그 파도의 그 포말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지요?
인연과 조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바뀔 수 있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떤 인과 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바뀌고 모습이죠. 모습은 다 바뀝니다. 내 몸도 바뀔 수가 있고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그 모양이 인연과 조건에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무정물이 눈에 비친다는 겁니다. 무정물이 눈에 비치서 이 무정물이 뇌에서 작동을 해서 자료를 꺼내 놓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움직이는 자리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품자리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있는 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난립 때까지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죠?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랬는데 근데 아까 그 각막을 다치신 분은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하네요. 눈을 뜨지만 보지를 못해요. 왜요? 각막이 손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못 봐. 이런 걸 식별을 못해. 식별을 못하는데 뭘 보지요? 어둠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의 눈을 다쳐서 보는 그 성품자리가 없어졌다면 눈을 각막을 이식해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봅니다. 성품자리는 여야하기 때문에 성품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눈의 환경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또 식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보는 자리는 항상 안 보일 때는 까만 것을 보고 볼 때는 식별을 할 수 있고 내보다 눈 더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눈을 보겠죠. 다른 형태를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 위에다가 이 작용이 아니고 현미경이나 또 바이러스 볼 수 있는 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눈을 하면 뭐만 보인다고요?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눈을 볼 수가 없어. 지금 어째서 그러죠? 어째서 볼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부터 시작.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귀를 가지고 있어도 귀를 가지고 있는 줄 몰라. 결국 고래에 비친 것이 이방과 여러분이지. 사실 고래에 비친 것이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분의 귀는 아니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눈과 귀를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이 쓰지 못해 여러분의 귀도 못해 여러분의 뒤통수니 허당이 것이 여러분의 귀도 못해 제 눈과 귀를 직접 가정하지만 거울에 비친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있다고 할 수 없지. 거울에 비친 것은 환상이고 이 몸은 어떻게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어떻게 보겠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죠? 보는 것으로 눈을 삼아라. 듣는 것으로 귀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는 성품으로 눈을 삼고 듣는 성품으로 귀를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요.
어리면 눈과 귀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놈이 있어 이놈이 있으니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너무 감각이 없어요. 인지적으로는 그러한데 이놈이 감각이 없다는 것이 정말 생각이 잘 납니다. 예. 정말로, 예, 잠깐만. 정말로 실감이 안 오는 거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렵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뭐가 없다고요? 자체성이 없다. 그리고 또, 무정물이다. 무정물이다. 몸뚱이 자체는 보고, 듣고, 느끼지를 못한다. 무엇과 같다? 저 나무나 돌멩이와 같다. 김영식 보살님, 눈이 동그랗다, 지금. 나무나 돌멩이와 같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야?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어지럽대요. 어지럽죠. 그래서 보림소는 도반들이 좀, 여기서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법한다고. 이 법이 너무 좋아서 전법한다고. 네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이러면 뺨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네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몸뚱이가 진짜 네가 아니야.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는데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전법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초 지식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의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는 해요. 왜냐면 해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자기 몸뚱이에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생물학자나 물리학자나 의사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본래 자체성이 없다는 거 이해는 하는데 다른 몸뚱이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 몸뚱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도반이 그때 오셨는데, 의과대학 다닐 때 해부를 하지 않습니까? 해부를 하는데 이제 꼭 해부하기 전에 이제 꼭 인사를 한다고 하대요. 묵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있을 때는 그 얼굴 보고 자꾸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가 있으면 한구를 그렇게 단박에 그렇게 하지 않고 며칠씩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얼굴이 없어졌더래요. 목이 없어졌더래요. 이제 해부를 하면서 이제 그 부위를 이렇게 누가 딴 팀에서 했나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당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인사할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얼굴이 있을 때는 얼굴 보고 자꾸 인사를 했는데 몸뚱이 보고 인사할 수도 없고 팔다리 보고 인사할 수도 없고 되게 난감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몸인데 그 얘기를 해서 정말 그렇겠다. 정말 그렇겠다. 얼굴 보고 내 인사도 얼굴이 없어졌으니 몸뚱이 보고는 그렇게 인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법신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지금 이 몸뚱이는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하나의 작용이다. 그런데 이 몸뚱이는 뭐다? 무정물이다. 이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변한다.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변해버려서 내가 아무리 이러자 저러자 해도 이제 부처님도 나중에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그 자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법을 보이신 거죠. 법을 보이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원한 생명짜리다. 이것이 진짜 내다. 그래서 몸뚱이는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죽고 나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은 나의 작용이다. 나의 작용이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에 우리가 이 이치가 깔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정말로 그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생사거든요. 몸뚱이만 생사가 아니라 느낌도 생사, 생각도 생사, 감정도 생사, 감촉도 생사, 견문각자는 게 전부 생사입니다. 생사.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김영숙 보살님, 머리가 막 벙벙하지요. 예. 어떻게 해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없어지는 걸 생사라고 할까? 생사는 목숨이 내가 출생했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생사인데 어째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생사일까? 감정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생사일까? 이것이 어떻게 생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분은 상당히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그게 뭐 말이 돼 그거? 이라고 말 건데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걸 생사라고 하네. 나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때까지 했는데 그것도 생사가 될 수가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라는 것이 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뚱이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생이라고, 몸뚱이가 헐궁이나 불구덩이에 가는 거를 사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만 생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그러한데 이 몸뚱이가 감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무정물이다. 이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탁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꼬집으면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그런데 몸뚱이는 아픈 걸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법신자리가 아픈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자극을 가하면 여기에서 자료가 쫙 내려 올라가서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또 내려오겠죠. 이거는 기관에 따라서 통로 역할은 하는데 뇌 자체가 사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사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자료를 통합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 답을 낼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저번에 미국 영화인가 그랬는데 컴퓨터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인간 로봇입니다. 인간 로봇인데 그 로봇을 쭉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로봇 중에서 돌연변이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장혜원 보살님 이 영화 본 적 있습니까? AI 그거 아닌가요? AI 똑같이 만들었는데 하나가 해서 흑인 남자 표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 로봇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돌연변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하드웨어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이 점을 도저히 자기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이렇게 그 전원을 꺼버리죠. 자기 전원을 스스로 꺼버리고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화 보면서 저거는 사람보다 낫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로봇이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까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보아도 눈이 눈물하며 눈에 껴서 눈에 비춰 하는 놈을 소리도 쨌든 눈이 또 귀가 듣는 줄을 몰라 멍청이요 나의 기관이요 나에게 걸리는 거하는 놈을 귀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요 없는 놈이 세서 있는 데서 것도 아니고 없는 데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든 주머니 걸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슬쩍 있죠. 슬기자리가 자리입니다. 우리의 슬기자리요. 슬기자리가 바로 방문하라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겠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왜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둘로 보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죠.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 아닌가요? 하나. 예,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자로서의 사람이고 남자로서의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딱 두 개라. 사람으로서의 여자고 사람으로서의 남자라. 사람으로서의 남자와 사람으로서의 여자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 사람이 남자와 여자 누구는 않습니까? 모두가 승리예요. 우리가 몸을 낮춘 건 인연에 따라서 나는 것이거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고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잠시만요. 중년비하고 마찬가지죠. 자, 지금 허공으로서인 일심행, 허공으로서인 임경숙 보살님, 윤경숙 보살님, 허공으로서인 임순자 보살님, 허공으로서인 정원심, 허공으로서인 윤화거사님, 허공으로서인 또 휴일거사님, 허공으로서인 김영숙 보살님, 사람으로서인 남자, 사람으로서인 여자. 그러면 어제 큰 바운다리는 뭐다?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큰 원에. 사람이라는 원 안에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가 되려면 인연과 조건이 그 염색체가 다른 거지요. 그 인연과 조건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낮추지만 그 본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낮추었어요. 이렇게 전부 낮추었죠. 낮췄는데 그 본질은 뭐다? 사람. 본질은 사람. 그래 좋아요. 사람. 더 나아가지요. 사람 말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지구도 있고 우주도 있어요. 그죠? 우주 전체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는 뭐지요? 허공. 허공이지요. 허공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허공으로서의 사람, 남자, 허공으로서의 김광현, 허공으로서의 나무, 허공으로서의 돌, 허공으로서의 책상, 허공으로서의 말, 허공으로서의 생각, 허공으로서의 감정. 그래서 전부 다 허공으로서인 하나의 나툼, 작용이라는 겁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툰 것은 모두 무엇이다? 작용이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른 법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모습이 나타난 바탕자리는 생뚱 모르고
몸뚱이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몸뚱이는 맨날 변하는 건데, 변하는 걸 붙잡아서 너무 쉼 없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몸뚱이를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참 중요한 게, 우리의 바탕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붙잡을 수 없지만, 이런 모습이 있는 거는 쉼 없이 변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실은요. 우리 눈이, 그게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굉장히 수준이 낮지요. 등급이 낮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자꾸만. 그런데 우리가 눈이 만약에 말도 못하게 높은 배율의 현미경이다 이러면은, 아유 네 몸이 변한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눈이 지금 변하고 있어. 세포가 막 변할 거 아닙니까? 눈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막 변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네 눈 변한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야? 눈이 등급이 좀 낮다는 거예요. 낮아서 뭘 본다? 고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 전부. 그러니까 이거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기 천상에 가면 변하는 것이다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겁니다. 이미 등급이 달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모두 다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낳은 건 인연에 따라서 낳은 것이거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면, 이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의 바탕자리,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백봉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참으로 우리는 이거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각성거사님. 왜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까? 소신껏 말씀하시오. 가짜인 줄 몰랐어요. 가짜인 줄 몰라서 그런다. 가짜인 줄 모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들어앉는다. 가짜인 줄 모르니까 자꾸 들어앉아요. 그래서 자꾸만 뭘로 보라고요?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자꾸 하라는 겁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몸과 마음이 딱 가 있어야 돼요. 변하고, 마우스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이거 마우스를 안 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꽉 붙들고,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걸 꽉 붙들고, 꽉 붙들어야 돼요. 안 붙들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붙들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붙드네. 붙들 생각을 안 하네. 그죠? 그래서 하루에 제가 몇 개를 붙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몇 개만 붙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붙드는 횟수가 자꾸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가짜구나. 정말로 우리는 보면 들어앉죠. 들으면 들어앉죠. 그게 주업인 것이 중생이에요, 우리가.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